허 기자님은 맨날 원도만 다니시던데 그저 통영처럼 좀 가까운 내만에서 낚시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희망하는 시청자님들이 많아서 이번 설에는 그 고향 진주에 내려간 김에 가까운 그 삼천포 화력발전소 방파제를 찾았습니다. 결과는 꽝! 1km가 넘는 방파제 외항에 200명 인파가 늘었었는데 이날 낚인 감성돔이 총 5마리였고 제 실력으로는 그 5명 속에 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빈손으로 철수하는 그 조사님들의 표정이 그리 어둡지도 않았습니다. 잡으면 좋지만은 못 잡아도 괜찮다. 뭐 이런 표정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꽝을 치는데 이골이 난 거죠. 도대체 왜 이 감성돔꾼들은 매번 허탕을 치면서도 이 낚시를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왜 5형 꽝이니 7형 꽝이니 하면서 뻔히 보이는 그 실패를 자처하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은 축구입니다. 이 FIFA 월드컵 예선에 참가하는 나라가 211개국으로 올림픽에 참가하는 나라보다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왜 축구가 야구나 뭐 농구, 럭비 대신에 최고의 그 인기 종목이 되었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1. 규칙이 간단하다. 2. 공만 있으면 어디서나 할 수 있다. 3. 공은 손으로 던지는 것보다 발로 찰 때 쾌감을 준다. 4. 적진으로 돌파하고 몸을 부딪혀 싸우는 것이 전투와 가장 흡사하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지만 가장 유력한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득점이 귀하다. 축구는 전 후반 90분 동안 이 운동장을 쉴 새 없이 뛰어다니면서도 평균 득점은 2.5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경기당 180점이 나오는 농구나 평균 10득점이 나오는 야구와 비교하면 엄청난 골 가뭄이죠. 더구나 양팀 모두 득점 없이 0대 0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골의 희소성이야말로 손에 땀을 쥐고 그 경기에 몰입하는 긴장감의 원천이 됩니다. 만약에 골대를 넓히거나 뭐 규칙을 바꾸어서 평균 한 10골씩 나오게 만들면 축구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전문가들은 오히려 줄어들 거라고 말합니다. 저는 감성돔 낚시가 이 축구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둘 다 적은 득점, 그 한 골이 나오기까지 그 길고 험난하고 그 치열한 과정이 마침내 골이 터졌을 때의 그 쾌감을 증폭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늘 말합니다. 감성이 좀 원 없이 잡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나 갈 때마다 감성돔을 5마리, 10마리씩 낚으면 어떨까요? 감성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감성돔 낚시의 인기가 하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가 참돔 낚시입니다. 참돔은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감성돔보다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추자도나 금운도에 가서 그 8자, 9자 참돔을 낚아보는 것이 모든 갯바위 꾼들의 로망이었죠. 그런데 이 참돔 타이라바 낚시가 이제 보급되면서 참돔을 배에서 너무 쉽게 낚아버리게 되자 참돔의 인기는 급락했습니다. 참돔? 그거 뭐 타이라바 하면 아무나 낚는 고기야. 그런 인식이 퍼지면서 거금을 들여서 그 참돔을 낚으러 가던 원정 낚시에 맥이 풀린 것이죠. 생활 낚시라는 용어가 언젠가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문 낚시, 이 경기 낚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벼운 산책 낚시, 방파제 낚시, 선상 체험 낚시 이런 것들은 이제 생활 낚시라고 부르고 있죠. 그 대상어는 이제 과거 잡어 취급을 받던 고등어, 정갱이, 학꽁치, 쭈꾸미 이런 어종들인데 누구나 쉽게 낚을 수 있는 생활 낚시가 한 2010년대부터 이제 급부상하면서 90년대의 구멍찌 낚시 전성기 이후에 그 한동안 좀 침체 상태에 빠져 있던 바다 낚시의 중흥에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생활 낚시는 낚시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는 이제 큰 기능을 했지만은
낚시 장비의 기술적 향상을 이끄는 데는 뭐 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감승돔, 뱅에돔, 돌돔을 낚을 때는 어떤 좋은 장비, 비싼 그 고급 장비가 필요하지만은 뭐 고등어, 전갱이, 학꽁치를 낚는 데는 그렇게 좋은 장비가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 관련 낚시 인구는 증가했어도 이 매니아층은 쉽게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낚을 수 있는 대상에는 어떤 도전욕, 뭐 성취감 이런 게 좀 적기 때문에 매니아 애호가 있어도 이 덕후는 생기지 않았던 거죠. 낚기 어려운 어종이라야 뭐 기술이 필요하고 정보가 필요하면서 그런 어떤 그 기술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팬클럽이 형성되고 그런 클럽을 중심으로 또 장비의 고급화가 확산되고 먹기 위해서 잡는 것보다 그 잡는 과정 그 자체를 즐기는 그런 오타쿠 게임으로 진화됩니다. 그런 소위 덕질을 부추기는 어종이 뭐 뱅에돔, 돌돔, 무늬오징어, 다금바리 이런 1급 대상어들인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어종이 저는 감성돔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거의 모든 낚시를 다 경험해 봤는데 가장 어려운 낚시가 뭐냐고 묻는다면 단연코 감성돔 찌낚시입니다. 근데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낚시를 감성돔 낚시라 꼽고 있고 그래서 이 낚시에 덕후들이 많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감성돔 낚시가 기술적으로는 어렵지만 장비는 또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장비의 가격으로 따지면은 뱅에돔, 뭐 돌돔, 무늬오징어가 오히려 감성돔보다 더 비싸죠. 비싼 도구, 또 그 일산 장비, 뭐 이런 걸 쓰지 않고도 낚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감성돔의 매력입니다. 가령 돌돔 원투 낚시나 무늬오징어 에깅은 비싼 대를 쓰면은 입질 확률이 늘어납니다. 비거리가 늘어나고 또 더 섬세한 그 액션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감성돔은 비싼 대를 쓴다고 입질 빈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뭐 비싼 데 쓰면은 낚시하기가 좀 편해지긴 하지만은 입질 그 확률 자체가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무늬오징어 에깅에 관심을 가졌다가 좀 이제 그 관심이 식어버린 계기가 있는데 그게 이 보라색 퍼플 액이었습니다. 그건 이제 팁런이라 불리는 항상 에깅 낚시가 한창 유행을 할 때 이 보라색 퍼플 애기에 집중적인 입질이 들어오면서 초보자도 이 퍼플 애기를 쓰면은 이제 무늬오징어를 낚는데 베테랑도 이 애기를 안 쓰면은 무늬오징어를 못 낚는 그런 센세이션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플 애기를 막 웃돈 주고 사재기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낚시는 조력이나 실력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냥 잘 먹히는 그 회사의 최신형 애기를 살 수 있는 구매력, 그 쇼핑 능력이 이제 최고의 테크닉인 셈이 아니냐. 그런 회의감이 들었던 거죠. 감성돔 낚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뭐 비싼 짓 쓰면 초보자도 낚고 싼 짓 쓰면 베테랑도 못 낚고 그런 거 없습니다. 5만 원짜리 낚시대를 쓰나 200만 원짜리 낚시대를 쓰나 감성돔 낚을 확률은 똑같습니다. 도구 앞에 평등하고 채비 앞에 균등한. 그래서 돈으로 이 감성돔이 많은 그 원도 낚시터를 찾아갈 수 있을지언정 녀석을 내 것으로 만든 데는 어떤 장비가 아닌 실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감성돔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성돔을 낚으려면 장비나 채비나 기타 돈으로 살 수 없는 특별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물을 보는 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조류나 바람이나 물색 같은 감성돔의 먹이 활동을 좌우하는 그 자연 현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이해는 전적으로 출조 횟수, 즉 낚시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낚시에 천부적인 소질을 타고난 사람이라도 경험이 쌓이지 않고는 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감성돔 낚시에서 물을 보는 능력이 어떤 낚시보다 절실한 이유는 이 낚시가 자연 앞에 가장 약한 낚시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원투 낚시는 강풍이 불어도 무거운 봉돌로 그 바람을 뚫고 던질 수가 있고, 루어 낚시는 급류가 흘러도 루어를 던져서 그 조류를 거슬러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감성돔 찌낚시는 조류나 이 바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볍고 가냘픈 찌와 채비로는 그 바람에 나부끼고 조류에 휘말리면서 오롯이 그 물의 어떤 그 변화에 순응하는 낚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성돔 낚시는 이 물에 대한 어떤 이해가 더욱 필요하고, 그런 자연 현상에 대한 어떤 물때나 어떤 기상에 대한 대처 능력이 더 필요한 것이죠. 찌낚시가 원투나 루어 낚시에 비해 어렵다고 하는 이유도 이런 어떤 물의 변화, 이런 그 자연의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 가능한 낚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낚시해야 이 물을 보는 눈을 뜰 수가 있을까요? 한 3년 빡세게 낚시하면 될까요? 뭐 아무리 못해도 한 10년 하면은 그 뭐 물을 보는 눈이 떠지지 않을까요? 안타깝지만은 평생을 낚시해도 알 수 없더라는 게 제가 만난 낚시 선배님들의 정언이자 유언입니다. 그래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것이 이제 감성돔 낚시의 세계인 것이고,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 없는 미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감성돔을 좋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겨울에 낚이기 때문입니다. 감성돔은 봄에도 낚이고 여름에도 낚이고 가을에도 낚이지만은 저는 겨울 감성돔을 사랑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그 차고 정한 북서풍, 그 겨울 바람이 일으키는 그 파도의 어떤 생동감, 그리고 찬물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감성돔의 그 맛. 겨울이 있기에 우리는 이제 감성돔 낚시를 즐길 수가 있고, 감성돔이 있기에 이 겨울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겨울 바다에는 스릴과 환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1월, 12월 그 초겨울에도 호황기에는 이 뜨들썩한 열기로 가득 차 있지만은 이제 1월, 2월, 3월 그 이제 불황기의 그 한겨울 바다는 오랜 그 기다림에서 오는 묘한 어떤 슬픔과 처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이 입질을 받고 파이팅을 즐기는 어떤 시간보다 우리에게 더 큰 힐링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감성돔 낚시인들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뭐 낚았다고 환호하지도 않고 또 뭐 못 낚았다고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원래 한 골 승부였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가 더 잘하면 승리를 가져올 수 없듯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연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낚는다는 것을 이미 무수한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시청자님들, 오늘 못 낚았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도 뭐 꽝쳤지만은 우리가 못 낚은 건 우리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너무 어려운 상대를 골랐기 때문입니다. 더 쉬운 어종, 더 개체수가 많은 물고기를 우리가 선택했더라면 그 빈손 절수에서 온 허탈함은 당연히 적었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감성돔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어떤 이 기대감, 떨림, 그리고 그 끝에 오는 어떤 기쁨, 때로는 아쉬움, 이런 다양하고 풍성한 감정들, 그리고 저와 우리 시청자님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이 동병상련의 애틋한 그리움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저는 또 내일 감성돔을 만나기 위해서 추자도로 들어갑니다. 모쪼록 이 겨울도 거의 이제 끝나가는 환절기, 저처럼 이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